네, 이번 영상에서는 Vuex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uex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저장소 역할을 하는 스토어, 그 다음에 상태를 관리하는 스테이트, 그리고 그 상태를 변경시켜주는 뮤테이션, 그리고 그 비동기 처리를 해주거나 그 상태를 변경하도록 그 뮤테이션을 호출하는 액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토어는 저장소죠. 그러니까 상태를 중앙 집중화하여 관리를 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바로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토어 안에 우리가 스테이트와 뮤테이션과 액션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집중화돼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저장소는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단 한 개밖에 만들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한 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 몇 개 더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원래 이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가 Vuex를 사용하는 목적이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변경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 집중화 시켜 놓고 그쪽에 대한 로직만 집중해서 확인해 보자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이외에 여러 개의 저장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본래의 그런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한 개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스테이트와 여러 가지 뮤테이션과 액션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대규모가 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 스토어에 여러 가지 데이터와 로직들이 막 이렇게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한 2뎁스 정도의 하이어러키를 가진 스토어를 설계를 해서 계층 구조를 가진 형태대로 스토어를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어도 이 2뎁스 정도까지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더 뎁스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데이터의 변경 추적이라는 관점에서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알아두시려면 Vuex에서 상태를 중앙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스토어인데, 걔는 내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단 한 개밖에 선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테이트고요. 스테이트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죠. 이 스토어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바로 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유돼야 되고 상태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복잡한 아이들은 이 스테이트에 올려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 스테이트의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 녀석의 그 변수로 선언돼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저장소에 단 하나의 스테이트만 두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소와 스테이트는 1대1 관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녀석이 이 뮤테이션이라는 녀석인데요. 변이라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 스테이트 상태 관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게끔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루트는 단 한 개 정도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녀석은 이 뮤테이션스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테이트에 선언되어 있는 특정 변수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뮤테이션스를 통해서만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루트는 뮤테이션스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뮤테이션스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게끔 그게 정의를 했느냐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값이 만약에 A라는 값이 1에서 2로 변경이 될 때 기존 그냥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값을 생성해요. 그러니까
값이 변경되어 있는 히스토리를 얘가 이미지를 쭉쭉쭉쭉 시간 단위로 찍고 있기 때문에 뮤테이션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해야지만 변경 전후로 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뮤테이션스는 각 컴포넌트에서 이 스테이트에 관리되는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뮤테이션을 호출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액션을 통해서 어떠한 로직이 처리되고 그로 인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해야 된다 라고 할 때도 뮤테이션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때문에 액션을 통해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드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스테이트에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고요. 뮤테이션에는 어떤 입력을 받아서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로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로직적으로는 되게 간단하죠. 코드적으로는. 액션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서버랑 API 통신하거나 내가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돼야 되는 녀석들이나 이런 로직들을 다 처리하고 그 결과로 만약에 값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트를 직접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뮤테이션을 호출해서 그 해당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뮤테이션 로직을 호출해서 변경을 하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뮤테이션스는 비동기 처리 로직을 넣으면 안 돼요. 비동기 처리 로직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비동기 로직을 넣는다고 해서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로직은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앞서서 뭐 컴퓨티드나 이런 옵션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뮤테이션은 호출돼서 그 호출되는 뮤테이션 함수가 호출돼서 완료되게 되면 스테이트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변경 전후 이미지를 뚝뚝 찍고 그 롤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뮤테이션에 비동기 로직이 있으면 사실은 이 비동기 로직에 의해서 변경된 값이 스테이트에 반영되기를 바랄 텐데 그렇게 되기를 바랄 텐데 뮤테이션은 이미 비동기 로직을 호출하고 스테이트까지 변경을 했어요. 값이 돌아오기 전에요. 그리고 그 값이 비동기 로직의 응답으로 인해서 값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이 뮤테이션이 남겨주는 이 기존 상태와 새로운 값의 상태가 서로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a라는 값이 있었고 걔는 1이라는 값을 가졌다가 2라는 값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 중간에 비동기 로직이 있어요. 근데 그 비동기 로직이 갔다 오면 이 a라는 값이 3으로 바뀌어요. 근데 뮤테이션에서는 1에 있는 a라는 값이 1을 가진 상태에서 비동기 로직을 호출하고 얘를 2로 바꿨으면 뮤테이션은 이미 1에서 2로만 바뀐 것만 추적을 하고 있고 비동기 로직에 의해서 응답이 와서 3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직은 돌아가요. 그러면은 값은 3인데 히스토리상으로는 2로만 변경된 히스토리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히스토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 히스토리가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히스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뮤테이션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 로직을 넣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대로 그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뮤테이션에는 비동기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적으로는 이 뮤테이션을 호출할 때는 이 커밋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코드를 직접 바꿀 때 한번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뮤테이션에는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로직만 들어간다. 실제로 뮤테이션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그냥 스테이트에 있는 변수 값에다가 입력받은 데이터 값을 넣는 로직밖에 없어요. 그냥 한 줄이죠,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에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 값을 바꿀 때 기존에 있는 값의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값에 대한 이미지를 찍어줘서 그 히스토리를 내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요 히스토리를 토대로 내가 디버깅을 할 때 그 상태, 그 히스토리가 있는 그 시점으로 데이터를 돌릴 수도 있고 그 돌린 값으로 그 롤백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타임 트래블 디버깅을 지원해준다 라는 것이 뮤테이션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 중에 마지막이 이제 액션인데요. 액션은
결과적으로 액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로직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로 이제 Vuex를 구현하게 되면 이벤트 버스를 사용할 일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Vuex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기존의 데이터 옵션의 각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옵션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변수들 중에서 얘네들이 그 스테이트로 올라가야 되는 기준에 부합하면 걔네들을 다 스테이트로 올리게 되는 작업을 넣게 되고, 두 번째로 큰 작업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벤트 버스를 에밋하고 온하는 작업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고, 걔네들이 다 액션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로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이벤트 버스에서 이벤트를 발송하고 온해서 뭔가 하는 로직들이 다 액션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한 그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액션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액션은 그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변경하기 위한 로직들이 들어가는 게 주가 될 테니까, 역할은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메서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플러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역할이 있고, 그 주요하게 또 봐야 되는 로직들이, 아까 우리가 뮤테이션에서 외부 API 호출처럼 비동기 로직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태우는 곳이 바로 액션 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그 스테이트로 올려야 되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을 넣는 게 가장 좋냐라고 이제 기준을 말씀드릴 때, 보통 서버 API 호출에서 돌아오는 리스폰스 데이터는 스테이트로 관리하는 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낫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외부 API 응답을 스테이트로 내가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액션에서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메서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그냥 그 이 한 줄로도 정의가 되겠죠. 하지만 외부 API로 호출하는 그 로직들은 다 액션 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도 함께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 액션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뮤테이션 스토어 하나에 스테이트 하나, 그리고 뮤테이션도 하나겠죠. 어차피 스테이트가 하나니까. 하지만 액션은 뭐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로직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변경하거나 혹은 외부 API를 호출하는 그 로직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액션은 여러 개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액션의 궁극적인 목표가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거라면,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뮤테이션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각 컴포넌트에서 만약에 액션을 호출할 때는 그 뮤테이션에서는 커밋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한 것처럼 이 디스패치라는 그 메소드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는 디스패치를 통해서 액션을 호출하게 되고, 그 액션에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뮤테이션에 해당하는 이 커밋을 호출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Vuex에서는 스토어와 스테이트, 뮤테이션과 액션으로 구성 요소가 나뉘어져 있고, 스토어는 그 Vuex의 전체 그 중앙 집중하여 상태를 관리하게끔 해주는 저장소 전체를 얘기하고, 스테이트는 중앙 집중화돼서 관리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의미하고, 뮤테이션은 그러한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유일한 루트를 제공해 주는 거고 히스토리를 남겨주고, 액션은 비동기 처리를 통하게 해주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고, 뮤테이션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이벤트 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이제 Vuex를 하면 이제 디버깅이 편하다라는 건데,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뎁스가 굉장히 큰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가진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라는 가정을 항상 까는 거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화면에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얘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값이 왜 변경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우리 개발자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 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그 Vuex가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파게티처럼 이벤트가 날아다니고 데이터의 변경 추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Vuex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Vuex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어떤 로직에 의해서 로직에 의해서 처리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구성 요소에서 보여드렸던 뮤테이션과 액션에 해당하는 그 뮤테이션과 액션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로직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코드상으로는 mutations.js와 actions.js 이 두 가지 파일만 보면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테이트에 있는 a라는 값이 1에서 2로 바뀌었지? 그러면 이 모든 컴포넌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메소드나 컴퓨티드나 왓치나 이런 데의 로직이 왜 들어가 있지 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처음 까보는 파일은 actions.js고 그 다음이 mutations.js가 된다. 우리는 얘네 두 개만 보고 데이터가 왜 변경된, 스테이트가 왜 변경된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버깅 하는데 조금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Vuex에 대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Vuex를 적용해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